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태적 구조입니다. 이 다음에 지질 구조를 배우는데, 태적 구조는 땅이 어떻게 쌓였는가,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거고, 지질 구조는 그렇게 생긴 암석이나 태적 지형, 지층 같은 것이 지각 변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모양이 변했는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적 구조를 배우기 전에 태적암부터 하겠죠. 태적암을 한번 알아보면, 태적암은 요 작용인데 이게 속성 작용입니다. 속성. 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요 전에 뭐가 있습니까? 자, 풍화 침식이 있어야겠죠. 풍화 침식에 의해서 암석 같은 지반암 같은 것이, 지반암이 뭐냐면은 땅속에 억수로 큰 돌 덩어리, 요런 게 이제 지반암입니다. 여기 이제 풍화와 침식을 받아서 요렇게 억수로 작은 알갱이가 되겠죠. 요렇게 이 알갱이가 있습니다. 자, 알갱이가 물이나 바람을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예, 흘러가서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태적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됐습니까? 요 태적물이 제일 처음에 이제 물 안에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사이사이 물이 낀 게 있죠. 그래서 다짐 작용이 뭐냐? 계속 쌓이다 보면은 누르겠죠. 무게에 눌립니다. 중력 때문에 눌러지겠죠. 그래서 입자사의 공극이 감소하는데, 공극이 뭐냐면 이 빈틈을 말합니다. 공극이. 됐습니까? 예, 빈틈이 작아진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다짐입니다. 다짐. 다짐. 우리 다진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시멘트화 물질, 영어로 하면은 시멘트화 물질이랍니다. 시멘트 많이 들어봤죠? 이 시멘트가 뭐냐면은 원래 땅 속에는 이 돌을 붙이는 본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물질을 보고 우리가 시멘트화 물질이라 부르는데, 그거 흔히 이제 광물질 이렇게 부르는데, 광물질 중에서도 이제 돌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 있습니다. 지하수에 녹아있던 석회물질, 규질, 산화철 요런 것들을 그런 물질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교결물질입니다. 이거 뭔 뜻입니까? 연결한다는 뜻이겠죠. 돌 사이를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이하가 이제 지하수 같은 데 있으니까, 물 속에 있으니까 이 틈 사이에 있었겠죠. 이게서 물이 마르면서 이 아들이 본드처럼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 풀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은 물에 이렇게 놔두면 좀 풀어져 있는데 이게 물이 많으면서 딱딱하게 굳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돌도 그런 놈이 있다. 그게 이제 교결 물질. 그게 이제 이런 걸 보고 교결 작용이랍니다. 풍화 침식 하고 난 다음에 운반, 그 다음에 쌓이겠죠. 퇴적 되고 난 다음에 이하가 다짐, 이제 사이가 간격이 좁아지면서 시멘트와 하마 교결 작용이 일어나서 딱딱한 돌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태적암의 종류는 쇠설성 태적암이 있습니다. 쇠설성이 뭐냐? 쇠설이라는 말이 가루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쇠가 이제 부서진다는 뜻이고, 설이 이제 가루라는 뜻이거든, 가루. 그래서 쇠설이라는 것은 이제 억수로 이제 돌조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쇠설성 태적암. 한마디로 어떤 가루 같은 것이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화학적은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된 태적암이고, 우리 중학교 때 한 앙금 반응 기억납니까? 요런 거 말을 하는 겁니다. 유기적이란 것은 어떤 생명체에 의해서 태적이 되었다. 뭐 생명체가 죽어서 태적이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유기적인 생물이라는 뜻이죠. 유기물이. 자, 그래서 쇠설성 태적암은 암석의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 생성된 입자나 화산 분출물. 요거 전부 다 뭐예요? 이제 가루죠. 이거 가루가 퇴적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종류가, 점토가 우리가 흔히 진흙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흔히 중학교 과정에서 진흙이란 말합니다. 예,
이암이도 되지만 셰일로 외워놓습니다. 셰일. 그 다음에 모래 점토 3입니다. 모래 사자죠. 자갈모래 점토는 여감입니다. 요거 역암 요 기억해 주시고 화산재 응해암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화산재 응해암. 자, 여기서 모래만 사암이 될 수 없습니다. 모래 사이에 점토가 낀 게 있어야 돼요. 모래끼리 있으면 너무 틈이 강해가지고 틈이 넓어가지고 잘 붙지 않습니다. 자갈도 마찬가지예요. 자갈 안에 사이에 모래 있고 모래 사이에 점토 같은 게 있어야지 틈이 작아져가지고 잘 붙겠죠. 네, 그래 만들어진 암석이 여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때 자갈이 쌓여가지고 여감이 된다. 자갈이 쌓여가 여감이 안 됩니다. 자갈하고 이런 것들이 흙 같은 게 섞여가지고 여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화학적 태정암은 화학 반응인데 탄산 칼슘 뭡니까? CaCO3 되겠습니까? 이건 뭐죠? 앙금이죠. 앙금. 앙금. 이게 석회입니다. 석회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바다에 그러니까 지하수에 뭐 CA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탈산칼슘 한마디로 섞여서 앙금 반응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규질이라는 것은 이제 규소가 있다라는 거죠. 규소가 있다라는 거. 침전. 뭐 이거 중학교 때 이거 안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뭐 알아놓으면 좋고 몰라도 됩니다.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뭡니까? 소금이죠. 소금은 앙금 반응이 아니에요. 근데 이하가 어떻게 이하가 돌이 되느냐? 다 증발하고 나면 이하는 앙금이니까 침전, 물이 있어도 침전 쌓입니다. 근데 이하가 물이 있으면 안 쌓이고 물이 다 증발하면 이하고 소금 덩어리가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요거 암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옛날에 이걸 왜 암염이라고 불렀냐면은 이게 돌이 아니고 소금이잖아요. 소금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돌처럼 딱딱한 소금이다 이래가지고 암염이라고 부른 거예요. 돌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죠. 사람들이 소금 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암염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황산칼슘 이수화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산칼슘 어떻게 적습니까? CaSO4 이렇게 적죠. 요거도 무슨 반응합니까? 예, 이것도 앙금 반응입니다. 앙금 반응입니다. 이수화물은 뭐냐? 요아가 물이 다 증발하지 않고 이 사이사이에 물이 낀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두 개가 들어있는 물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앙금인데 요 전체는 앙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하가 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이하가 앙금처럼 이렇게 떡 되겠죠. 이렇게 증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석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고입니다. 잘 노는 거는 요거 잘 노입니다. 요거 잘 노니까 요거 두 개만 꼭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물인데 유기적 퇴적물은 우리 산호 있죠. 산호.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있죠. 유공총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산호하고 조개 껍데기 있는데 요런 것들이 딱딱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석회진 물질입니다.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죽고 안에 있는 유기체 하면 생명체는 이제 썩어 없어지는 거고 분해대가 없어지고 이제 조개 껍데기만 쌓이겠죠. 그게 이제 석회암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규질, 여기 있는 요거 똑같은 거죠. 요거 둘이 똑같죠, 이거. 규질 껍데기를 가진 생명체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땅 속에 우리 제일 많은 게 규소잖아요. 흙이 규소잖아요. 규산염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몸에 테두리에 이제 외골격처럼 둘러싸고 있는 놈이 있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규질 생명체를 하는데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이름. 똑같죠? 그 다음에 식물체가 있는데 식물체가 이제 우리가 쌓여가지고 썩어가지고 석탄이 되는 거죠. 석탄. 요것도 암석이라고 해야 됩니다. 됐나요? 이런 걸 보고 유기적 퇴적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적암 끝났고 퇴적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사층리죠. 이거 경사할 때 사자인데 기울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딱 보니까 기울어졌죠. 여기 뭐냐면은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사구 알죠? 모래 언덕.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모래가 깎이겠죠. 이렇게 깎여 나갑니다. 깎여 나가고 이 모래가 날아가서 요렇게 쌓입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사구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쌓일 때 이렇게 쌓입니다. 또는 모래가 있는 물인데 물이 한쪽 방향으로 꾸준히 흐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모래 밑에 이게 물 밑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위에서 이제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모래를 들고. 그럼 모래가 어떻게 쌓입니까? 요렇게 쌓이겠죠. 모래가 요렇게 쌓입니다. 요렇게 쌓이겠죠. 이 구조가 똑같이 생겼죠. 물이 흐르는 방향이나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딱 쌓입니다. 요렇게. 여기 니은처럼 딱 쌓여요. 요렇게 생긴다고 요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사층리입니다. 사층리. 요거 모양 기억하셔야 돼요. 사층리. 요거 모양을 빨간색으로 칠해 줄게요. 사층리는 지층이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니은 모양으로 딱 쌓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물이나 바람이 흐르는 곳을 이제 따라가지고 비스듬히, 이게 사자가 비스듬하다 뜻이요. 비스듬히 층을 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막이라 하천, 사막. 아시겠죠? 하천. 됐습니까? 점이층리 있습니다. 점이층리 좀 중요한데, 이거 좀 이따 하겠고, 건열 해볼게요, 건열. 건은 건조하다는 뜻이겠죠. 열이 뭐냐면 찢어지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건조해서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건열이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건조해가지고 막 피부가 갈라졌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땅도 그렇게 돼요.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었더니 점토와 같이 입자가 작은 태종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뭔가 땅이 쩍쩍 갈라졌다. 이거 어디서 봅니까? 진흙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갈밭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갈밭이 갈라진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 점토와 같이 진흙 같은 땅이 여기 잘 됩니다. 여기 잘 돼요. 자, 그래서 입자가 작은 태적물, 자갈처럼 큰 거 말고 입자가 작은 태적물, 표면이 갈라지는 구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요렇게 생긴 거 보입니까? 요거 위에서 보면은 알죠? 우리 그거 겨울철에 논 보면은 좀 땅 갈라져 있잖아요. 또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억수로 마른 땅 같은 데 보면 사막 말고 원래는 억수로 물이 말았는데 말라버리면 이게 쩍쩍 갈라진 거 보이죠? 요런 거 모양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흔이 있습니다. 연흔도 한문으로 적혀 있었지 이게 연이 잔잔한 물결 이런 뜻이에요. 흔히 흔적이라는 뜻이거든. 잔잔한 물결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됐습니까? 잔잔한 물결의 흔적인데 물이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고 잔잔하게 흘러요. 잔잔하게. 그럼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물이 요렇게 흘러가겠죠. 요렇게. 그럼 밑에 있는 얕은 물가는 요 모양 그대로 흙이 요렇게 쌓인다. 요런 뜻입니다. 요렇게 쌓인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쌓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도 모양이 물결 모양과 똑같이 생겼죠. 요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 연흔 구조입니다. 연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이층리를 설명하는데, 점이층리가 뭐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바다가 요렇게 물이 있다고 칩시다. 요 좀 더 바다입니다. 이게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으로 제가 나눠서 그릴게요. 한쪽은 우리가 뭐 있습니까? 사구가 있는 지형과 사구란다. 해구가 있는 지형과 요거 해구죠, 해구. 요거 태평양형입니다. 대서양은 사구가 없댔죠, 앞에서. 대서양은 사구가 없이 요렇게 그냥 바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태평양만 요 밑에 쏙 들어가죠. 사구란다. 자꾸 사구라 하네요. 해구. 됐습니까? 여기 뭐냐면은 대륙붕입니다. 이하 이름. 자, 기억해 볼게요. 요거.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대륙붕은 요게 깊이가 한 200m 정도까지가 대륙붕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있으면 요게 동해죠. 요 수심이 한 3,000m 됩니다. 원래 바다 깊이가 3,000m예요. 요게가 한 100에서 200 정도 됩니다. 요게가 50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일본 있잖아요, 일본. 그러니까 이 대륙붕이 뭐냐? 이게 물이 수면이 낮아지면 뭐가 됩니까? 육지가 되죠. 이거 옛날에 육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 요만큼 일본까지 쳐가지고 이게 하나의 육지였습니다. 요까지 육지였다는 겁니다. 육지. 그러니까 육지 중에 좀 낮은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육지.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대륙붕이라 부릅니다. 요거 경사죠. 그래서 이름이 대륙 사면이라고 합니다. 요거 마지막에 해구죠, 요거. 자, 이게는 그럼 해구가 없으면 뭐냐? 이 대륙대라고 부릅니다. 대륙대. 됐습니까? 그럼 대륙 사면이 어떻게 생긴다? 이거를 조금 더 좀 자세히 그려보면은, 자, 이게 산이 있고, 대륙붕이 있고, 대륙대가, 그 책 같은 거 보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위에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뭐냐면은 이 뭔가 흘러내린 자국. 요거 뭐 실제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진이나 뭔가 흔들거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흙이, 물속에 있는 흙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럼 여기는 해구가 있으니까 안 쌓이고, 여기는 흘러내린 애들이 어디에 쌓이느냐? 요 대륙대에 이렇게 쌓이겠죠. 이렇게 흙이. 맞죠? 대륙 산면을 통해 흘러내리는데, 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 뭐라 하느냐? 저탕류라고 합니다. 저탕류. 저는 이제 깊다는 뜻이고, 탁하다, 흐름이다, 이런 뜻이죠. 흙탕물 같은 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 대륙대에 쌓이는데, 한번 우르륵 쏟아질 때, 우리가 요게 페트병에 물 이렇게 담아놓고 안에 자갈, 모래, 진흙을 넣어놓고 흔듭니다. 흔들어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갈부터 무조건 밑에 깔리죠. 이렇게 무거운 것부터 깔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것들이 이제 깔리고, 모래 같은 게. 당연히 이 탐사에도 모래 같은 게 이제 있죠. 이제 주로 무거운 게 밑에 깔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옥수리 잔잔한 진흙들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요 모양으로 딱 쌓입니다. 여기 점이층입니다. 딱 보면은 요 층 하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 저탕류 한번 일어날 때 딱 요렇게 한번 쌓이고, 또 한 번 더 이러면 그 위에 또 쌓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알갱이가 굵고 가면 갈수록 알갱이가 작아진다. 요거를 한문으로 하면 점이층리라고 합니다. 이게 정이층리. 됐습니까? 구조 아시겠죠? 다 모양이 딱 특정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환경을 일단 외워놓고 뒤집어져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원래 니언처럼 생겨야 되는데 이 아는 기역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거꾸로 생겼잖아. 이 뒤집어졌구나. 아래쪽이 무거운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게 뒤집어졌구나. 이 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뒤집어졌구나. 한마디로 역전되었다를 알 수 있으면 땅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퇴적되는 환경인데, 아까 전에 이거는 사막이나 하천했고, 됐습니까? 얘는 건조한 기후다, 건조한 지역이다 했고, 여기는 물 모양이 나타나니까 수심이 얕은 곳이다 했고, 여기 수심이 깊은 곳입니다. 여기가 수심이 깊잖아요. 맞죠? 수심이 깊습니다. 요 어디서 일어난다고? 요렇게 대륙대. 됐습니까? 또는 옥수로 깊은 호수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주로 심해저, 여기 이제 심해저 평원이잖아요. 심해저나 대륙대에서 나타나더라.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퇴적 환경인데, 육상 환경, 연안, 자, 바닷가 근처죠. 해양 환경,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가 설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산이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요거 이제 막 이제 비가 내리죠, 이렇게. 네, 비 내립니다.
비 내리면 어떻게 풍화 침식 되겠죠. 그럼 이 산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깎입니다. 요렇게 깎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림을 이제 깎인 구조를 그려보면은 우리 산이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산 보면 이렇게 안 생겼습니까? 이건 뭐라 그럽니까? 계곡이라 부르죠. 계곡. 야, 우리 계곡에 놀러 간다 이러 하잖아요. 요 계곡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이게 물이 흘러가는 곳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폭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폭포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폭포가 이렇게 막 생겼다고 칩시다. 이게 그 폭포 주변에 물이 있는데 물이 없고 이렇게 생긴 곳도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 이렇게 땅이 쌓이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요렇게 강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강이 생깁니다. 자,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설명할게요. 여기는 이런 모양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바다를 만나겠죠. 자, 바다를 만나면서 이런 모양의 땅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일단 요까지 설명을 했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풍화 침식 때문에 지금 요런 계곡이 생겼죠. 요렇게 생긴 계곡. 이아 이름이 V자 모양으로 생겼다 해가지고 V자 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퇴적 환경을 하고 있죠. 근데 이하는 무슨 환경입니까? 깎인 거죠. 이건 침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빨간색으로 적은 건 침식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폭포가 내려오면서 땅이 요렇게 형성이 됩니다. 여기 꼭 부채꼴 처음 생겼다 해가지고 야가 이름이 선상지라고 합니다. 이하가 퇴적 구조입니다. 그럼 선생님 갑자기 여기 우리 폭포 근처 가니까 퇴적이 안 되던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물이 여기서 이제 돌이 이제 흙이 돼가지고 흘러 내려왔잖아요. 여기는 경사가 졌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빠릅니다. 근데 갑자기 평지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본 폭포는 뭐냐? 대부분 요 위에 있는 계곡에 있는 폭포를 조금만 낙차가 조금 있는 폭포를 본 거고 요런 건 우리가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이제 산 끝자락에 폭포가 아니고 그냥 계곡이 끝나는 지점에 요런 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계곡은 경사가 졌고 여기서 갑자기 평지가 됐기 때문에 물의 속력이 느려져요. 느려지면 퇴적이 됩니다. 물의 속력이 빠르면은 침식이 되고 그 침식된 것이 어느 순간 느려지는 곳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보는 폭포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폭포 대충 그린 건데 V자 계곡을 지나서 땅을 만날 때 이하가 선상지 모양으로 딱 땅이 생기는데 이하가 퇴적 구조다. 요건 우리 기억을 해. 선상지 설명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흔히 공류라고 하는데 이게 휘어져 흐른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인데 요 강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강이 일자로 흘렀습니다. 물은 어차피 중력 따라 일정하게 흐르니까 흘렀는데 어느 날 요 부분에 산사태가 난 거예요. 산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요렇게 돌아가려 그러죠. 흙이 왔으니까. 야도 돌아가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물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는 안쪽을 돌고 한쪽 바깥쪽 돕니다. 누가 더 빨리 돕니까? 우리 그 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장을 사람이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사람 3명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가지고 이게 뺑글뺑글 돈다고 쳤을 때 이 안쪽에 도는 사람이 제일 쉽죠. 바깥쪽에 사람 연락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깥쪽에 뛰는 사람이 빨리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깥쪽이 빨리 뛰어요. 아까 전에 말했죠. 물 속력이 빠른 곳에는 침식이라고 느린 곳은 퇴적이 일어난다니까 이 부분은 계속 땅이 이렇게 깎일 거예요. 이렇게 침식. 이 부분은 계속 흙이 쌓입니다. 그래서 땅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 계곡이 이런 모양이 딱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공류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는 또 빠르겠죠.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은 결국 요 짝에는 침식, 요 안쪽에는 퇴적 요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돌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안쪽이죠. 이게가 바깥쪽이잖아요. 여기에는 침식이 일어나고 여기에는 퇴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이 다음 시간에는
이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맞죠? 이게 계속 심해지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강이 이렇게 굽이 흐른다 하죠.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막 강물이 막 이렇게 흐릅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어디 큰 강 그 사진 네이버에 뭐 사진 검색할 때 한번 치보세요. 강 하늘에서 찍은 사진 전부 다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범람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 물이 넘쳤어요. 그럼 물이 넘치면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물이 넘쳤다면, 아니 물이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게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길이 생긴 거예요. 그 물길이 생겨버리면 이 물이 더 이상 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물이 안 가니까 물의 속력이 느려졌겠죠. 그래서 이게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에만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생겼고, 요 부분에 요만큼이 똑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아이 이름이 우가코입니다. 우가코인데, 이 우가코는 소뿔 모양으로 생긴 호수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뿔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우가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강은 요 바깥쪽에는 침식, 요게는 침식, 요게는 침식, 요게는 침식이지만 안쪽이 퇴적 구조예요. 안쪽이 퇴적. 안쪽이 느리니까 퇴적 구조. 그리고 우가코는 여기가 퇴적되어 가지고 없어진 부분이니까 이거 퇴적 구조입니다. 여기 퇴적. 됐습니까? 아, 그래서 퇴적 구조만 파란색으로 적은 거예요. 제가. 자, 그래가지고 강물이 이제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 뭐가 많습니까? 소금물은 짜죠. 소금물, 바닷물 짜잖아요. 아, 이 안에는 소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온 성분이 많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강물을 한번 먹으려고 이제 컵에 한번 떠봤습니다. 그럼 이게 억수로 깨끗합니까? 아니죠. 뭔가 찌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흙도 있죠. 근데 이 강물을 먹으려고 찌꺼기를 이제 가라앉혀가 먹으려고 한 3일 정도 놔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위에가 억수로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집니다. 흙은 밑에 깔려가지고 이미 끝났고 이 위에는 뭔지 모르는 뿌연기 막 떠댕깁니다. 이 절대 이게 안 깨끗해져요. 오래 놔둬도. 자, 이 위에는 요걸 뭐라 하느냐? 부유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거 화학 시간에 배웁니다. 이 부유성 물질이 학대해 보면은 그냥 이게 먼지 같은 것도 부유성 물질이에요. 이 먼지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이온입니다. 이게 이온 같은 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있으니까 이하가 바닥에 이게 먼저 하나가 이렇게 깔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하 둘이 무슨 역이에요? 청력이죠. 그러니까 이하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청력 때문에. 계속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먼지, 그 다음에 부유성, 물 안에는 부유성 물질, 공기 중에는 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먼지를 제거하려고 할 때, 이 한번 부유성 물질을 제거할 때, 요게 만약에 이온을 넣어준다. 예를 들어서 음이온을 하나 딱 집어 넣어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Cl-, SO4E-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붙습니다. 요거 주위에 플러스 전할 때 먼지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가라앉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요 바다에, 이 강에서 부유성 물질이 딸려오는데 요 바다의 이온과 만나서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런 부유성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요와 이름이 삼각주입니다. 퇴적 구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흐르는 물, 공유죠. 공유. 흐르는 물, 공유란다. 유수죠. 유수. 흐르는 물에 대한 퇴적 구조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무슨 지역? 육상 지역이고 여기가 연안 지역일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산이 있는데
이 위에 엄청나게 많은 눈이 쌓였다고 칩시다. 이름이 만년설이겠죠. 이 눈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이 눈이 쌓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거우면 굴러 떨어집니다. 어떻게? 툭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져요. 떼굴 굴러옵니다.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요 부분 이렇게 파지겠죠. 이렇게 눈이 떨어지면 동그랗게 파지고 어떻게 되느냐? 눈이 굴렀던 자리가 이렇게 계곡이 생깁니다. 계곡이 생기는데 어떤 모양으로? 자, 여기에서는 V자 모양이지. 요거는 U자 모양의 계곡이 생깁니다. 왜? 눈이 구른 자리니까. 굴러 내려가면서 이 땅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파졌을 거 아니에요. 동그랗게. 우리 눈사람 만들 때 이게 눈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그랗게 파지죠. 이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위쪽이 뾰족하게 되는 걸 보고 우리가 혼이라고 합니다. 이거 혼치 보면은 산 정상이 우리처럼 둥글둥글 안 하고 뾰족뾰족합니다. 그 다음 이양 뭐겠습니까? U자곡이겠죠. 당연하죠, 이거. U자 계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이거 침식지형입니다. 그죠? 되죠? 침식지형이죠. 근데 이 눈이 굴러가지고 이제 이거 뭐고? 산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평지로 내려왔어요. 그럼 눈이 멈췄겠죠? 눈이 멈추면 이제 여기서는 눈이 아니고 이제 녹아가지고 물이 흥건하게 생기다가 맞죠?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생겼는데 이게 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굴러 떨어진 물은 그러니까 한마디 돌은 우리 산 꼭대기 가보면 돌이 좀 뾰족뾰족하죠. 근데 우리가 바닷가 근처 가면 어떻습니까? 동글동글하죠. 왜? 물을 따라 계속 구르다 보니까 이 아가 입자가 점점 고르고 그래가지고 동글동글해지는 겁니다. 마모됐다라는 거죠. 동글동글해지고 입자도 작아지죠. 그럼 산 꼭대기에 있던 돌들은 전부 다 뾰족뾰족할 겁니다. 근데 이 안은 눈 속에 파묻혀서 굴러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돌들은 뾰족뾰족했겠습니까? 아니면 동글동글했겠습니까? 눈의 보호를 받고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뾰족뾰족한 산 꼭대기에 있는 돌들이 꼭 요 땅덩어리 지표로 이제 내려온 것처럼 지표라고 하면 안 되고 산에서 이제 평지로 내려온 것처럼 평지로 내려왔는데도 돌이 동글동글 안 한 거예요. 여기 평지로 내려오면 돌이 이미 동글동글해집니다. 요거는 뾰족뾰족한 돌이 있겠죠. 요렇게 뾰족뾰족한 돌이 있는 걸 보고 빙태석이라고 합니다. 빙하가 퇴적시킨 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대륙이동설 할 때 빙하의 흔적 들었습니까? 여기 이제 일종의 빙태석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빙하에 대한 퇴적지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바람에 의한 퇴적지형 알아볼게요. 바람에 의한 퇴적지형은 앞에서 했습니다. 여기 흙이 이렇게 있습니다. 흙이 모래죠, 모래. 이제 이게 이제 사막이니까 바람이 붑니다. 슝 바람이 불면은 이게 모래가 땅이 파질 거예요. 땅이 쑥 파집니다. 그럼 이 모래들이 어디 갑니까?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떨어지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 쌓인 흙은 뭡니까? 이름이 이제부터 사구입니다.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땅이 쏙 파이고 한쪽에는 땅이 요렇게 이렇게 쌓이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쌓인 요 지역이 사구입니다. 사구. 돌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모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요게는 이제 지하수가 노출이 되면 우리가 오아시스라 부르는 거죠. 오아시스로 부르는 거고, 뭐 지하 노출 안 되면 그냥 구덩이겠죠. 됐습니까? 모래 구덩이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 영화 같은 거 보면 모래 구덩이에 빨려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맞죠? 요런 거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요 사구가 있습니다. 여기 사구가, 자, 바람이 계속 이쪽으로 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는 바람이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퇴적이 돼요. 깎입니다. 이게 이렇게 요만큼 깎입니다. 근데 이게 산 언덕을 넘어가면 요게는 바람이 안 불죠. 왜? 이게 언덕이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이 앞에서 썰려 나갔던 흙이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아까 전에 무슨 청리했어요? 이게 사청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계속 이어서 육상환경 대충 다 했어요. 나머지는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충분히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지우고 갈게요.
계속해서 연안 환경입니다. 자, 연안 환경은 이제 바닷가로 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삼각주 그린 지역 보이죠? 요거를 제가 조금 여기 이제 강의 왔어요. 이렇게 삼각주 생기고 이제 요렇게 삼각주 생겼습니다. 요 바다인데 요 바다가 제일 처음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 해안선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왜 이렇게 안 생겼느냐? 해안선은 원래 우리나라 지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동해하고 남해하고 항해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동해는 깨끗합니다. 해안선이. 그죠? 남해는 억수로 울퉁불퉁하죠. 그리고 뭐도 많습니까? 막 섬도 억수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황해도 마찬가지예요. 억수로 울퉁불퉁하고 지도 보면 알지겠지. 섬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게 왜 다르냐? 아까 전에 내가 뭐라 설명했느냐? 요게 대륙봉이어서 옛날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은 땅이었을 때 요까지 일본까지 쳐가지고 요까지 하나의 땅덩어리였어요. 이렇게 전체가. 근데 이제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쌓이다 보니까 지대가 낮은 요 지역으로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황해가 된 거고 남해가 된 겁니다. 대륙봉이라서 조금 이게 수심이 얕았다고요. 그래서 빙하기 시대요. 당연히 요거는 바다였고 원래부터 옛날에 바다였고 그러니까 이 동해안은 옛날부터 바다였고 요게는 바다가 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빙하기 끝나고 이제 바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 자, 이 땅덩어리가 어차피 화산 폭발해가지고 땅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산들이 이렇게 많았겠죠. 이렇게 고지대도 있고 뭐 저지대도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요까지 뭐 이렇게 바다였다고 칩시다. 요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쳐요. 요까지.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요렇게 들어왔겠죠. 이렇게 산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안 들어왔겠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요거는 뭐 됐겠습니까? 섬 됐겠죠. 자, 요렇게 물이 들어왔을까? 이것도 당연히 섬이 됐겠죠. 뭐 너무 낮으면 섬 안 되고. 자, 물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섬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졌죠. 예, 그래서 남해하고 항해가 섬이 많은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유식하게 다도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해안선도 지금 이게 산 지역에 튀어나왔고 안에 쑥 들어갔다가 튀어나왔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안선이 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꾸불꾸불합니다. 남해하고 항해처럼 이런 걸 보고 리아스식 해안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래 이 바다 해안선은 꾸불꾸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뭐 이렇게 산이 막 이렇게 있었겠죠. 산이 요렇게 있고 여기 저지대니까 이렇게 돼. 여기 산이 있었다고 이렇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우리 그 해수욕장 가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이렇게 쑥쑥 들어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파도가 우리가 이제 물리를 배우면 알겠지만 여기가 좀 빠르고 여기가 좀 느립니다. 이게 해안선이 가까울수록 점점 느려져요. 그럼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빠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는 침식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침식이. 여기 깎입니다. 여기는 퇴적이 일어나겠죠. 흙이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요 침식이 일어나게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걸 우리가 유식하게 곧이라고 부릅니다. 안에 들어간 걸 뭐라 하느냐? 만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들어봤죠? 항만부두. 만이 요런 뜻이에요. 만이. 쑥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곧 이거 간절곶 들어봤습니까? 울산에 간절곶 해돋이 보는데 요 절벽입니다. 절벽. 여기. 됐습니까? 자, 요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인데 여기 뭐냐? 해수욕장입니다. 여기 결국 모래가 쌓이잖아요. 이게 요만큼. 흙이 쌓이니까 이게 해수욕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해빈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형, 이렇게 쑥 들어간 지형을 만이라 하고 요 만이란 요 지형에 이게 흙이 쌓이는데 이렇게 쌓이면 요걸 보고 뭐라 부른다고? 해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래사장이죠, 그냥.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모래가 요렇게도 쌓일 수도 있고 요게 말고 요 중간쯤에 이렇게 쌓일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그럼 땅이 요렇게 톡 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요 이름이 사주입니다. 사주. 이 뭡니까? 모래 기둥이란 뜻이겠죠. 모래 기둥. 사주.
그럼 사주가 좀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둘이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안에가 뭐가 생기겠습니까? 바닷물이 꽉 찬 호수, 모래도 있지만 호수 같은 게 생기겠죠. 됐습니까? 요거 석호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예. 요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만은 점점 쌓이고 곳은 점점 깎이다 보니까 이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일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안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조로워집니다. 원래는 복잡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리아스식 해안이었다가 시간이 억수로 오래되면 요렇게 일자가 되는 거예요. 쏙 들어간 곳은 쌓이고 튀어나온 부분은 깎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들맨들한 겁니다. 됐습니까? 예, 다 설명했습니다. 자, 요거하고 삼각주가 뭐 연안에서 생긴 거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양환경입니다. 해양환경은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앞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심해적은 나머지 그 깊은 곳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산이 있고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갑니다.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 좀 지울게요. 해구 있는 거 안 그릴게요. 해구 없는 걸로 그릴게요. 요렇게. 그 바다가 요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첫 번째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대륙대. 이 경사가 대륙 사면 여기 대륙붕입니다. 처음에 대륙붕. 여기가 대륙대. 대륙섬에서 저탕류가 흘러가지고 대륙대에 쌓이는데 이 아이 이름이 점이층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깊은 요거 이게 심해저예요. 이거 해령이고 이 안은 해령이고요. 나머지가 심해저 평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해저 평원 이 깊이가 한 3000m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대륙분 요게가 200m 이렇게 됩니다. 깊어봤자 50에서 200 정도 됩니다. 됐죠? 됐나요? 오케이. 요거 기억해요. 해구는 더 깊어요. 해구는 더 깊어요. 해구는 쑥 꺼졌잖아요. 그죠? 더 깊고, 요렇게 되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 이제 태적 환경이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뭐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다 설명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반도의 태저감지형. 이 앞에서 우리가 화성암 배우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점이층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삼방산이나 뭐 이런 산, 종상하산 대표적인 예 하나 했죠. 요것도 이제 거기 있는데 책마다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도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화성암에 이제 주상절리, 제주도의 주상절리나 그 종상하산 이런 거는 사진을 딱 보면 눈에 딱 보입니다. 이게 뭔지 눈에 보이는데 이 태적암 환경은 흑백으로 주면 이게 도저히 저도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근데 이거는 뭐냐? 설명을 적어줍니다. 설명을 다 적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울 때 다 적어줍니다. 다 적어주고 외우는 거 별로 없어요. 요 고생대 중생대 따로 이렇게 섞어놨죠. 이거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요거 하나 있습니다. 마이산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대부분 딱 보면은 셰일, 석회암 막 이렇게 적혀 있죠. 암염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억수로 특수한 게 있습니다. 여기 여감지대거든요. 여감 뭡니까? 자갈, 모래, 진흙의 합쳐가 여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이산 가봤습니까? 마이가 뭡니까? 말귀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산을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죠. 우리 주변에 이게 산이 이렇게 있죠. 이 마이산 가봤습니까? 산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진짜로 딱 보자마자 억수로 이상하다는 느낌 딱 들어요.
산이 내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너무 경사가 급한데 말기처럼 딱 생겼습니다. 진짜 이거 딱 이게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 딱 눈에 띕니다. 이게 자 여감으로 돼 있고 여기 여감이 있는데 예 여기 뭐로 돼 있다고요? 여감으로 되니까 이게 자갈이 많을 거예요. 그래 이 자갈이 톡톡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자갈이 떨어져 나간 구멍이 뽕뽕 뚫려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자갈이 자갈이 떨어져 나가 생긴 구멍 타포니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으로 딱 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봐도 몰라요. 솔직히. 됐죠? 그리고 제주도 수월봉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응해암입니다. 이거 화산에 제주도 수월봉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여기 있는 여기 마이산입니다. 딱 말기같이 생겼죠. 딱 보면 욱수 신기합니다. 말기가 생겼죠. 요게가 제주도 수월봉입니다. 자 요렇게 막 줄무늬 보이죠 요거. 응해암이 쌓이고 쌓이게 해가지고 청리가 생긴 거거든요. 됐습니까? 요 제주도입니다. 예. 요 딱 요 그림이 응해암지대다. 아 요거 여감지대다. 그래서 타포니가 있다. 구멍이 뽕뽕 뚫려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갈이 억수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보면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뭐 돌탑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자갈이 주변에 널렸으니까. 그거 주워가지고 계속 탑 쌓는 거예요, 사람들. 예,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 그림 두 개 기억하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생물의 유해나 골격이 쌓여 생성된 이 유기적 퇴적물이라 부르죠. 해수의 정발로 또는 정발로 염류가 침전돼 이거 이제 암염 뜨뜻하는데 이거 화학적 퇴적암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기존의 암석 파편 굳어져서 얘는 세설성 퇴적암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A는 화학적이다 땡. B는 건조한 항성 B는 건조한 환경 맞죠. 정발했으니까. C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다 했죠. 아까 전에 쉐일 자갈모래 진흙 그 다음에 사암 그 다음에 여감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응해암까지 맞습니다. 암염은 A다. 암염은 B죠. B. 첫 석탄 석회암은 B. 이때 첫하고 석회암은 우리가 이게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유기적 퇴적 안에만 따로 있는 것이 뭐냐? 석탄. 화학적 퇴적 안에만 따로 있는 것이 뭐냐? 화학적 퇴적 안에 따로 있는 건 뭐였어요? 암염. 네, 암염 적혀 있죠. 그러니까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은 두 개 동시에 뭘 가졌냐? 셔트하고 석회암이 있습니다. 석회암입니다. 이거는 이제 규질 물질. 여기는 CaCO3 탄산칼슘. 됐나요? 오케이. 요거 앞에서 했습니다. 계속 틀렸다. 그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시중 모래 자갈이 굳어서 생성된 암염 여감이다. 맞죠? 됐습니다. 선생님 여기 셰일 빠진가? 이거 진흙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됩니다. 여감이 이제 자갈이 있다. 여기 중요한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어차피 이거 붙이려면은 저 시멘트와 물질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연은이죠. 물 방향이 요쪽이다. 니연 방향.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연은이란다. 사청리. 요거 연은이죠. 요거 물결 뭐 얕은 물가. 요거 점이청리. 요거 깊은 물. 자, 요거 건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꾸로 돼 있네요. 이거 뭐 했다고요? 역전되었다. 뒤집어져 있다. 야, 뒤집어진 거 아니고. 자, 가는 연은, 가는 사청리, 나는 연은 틀렸죠. 가는 물에 흐르는 방향과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죠. 이쪽으로 바람이 불었죠. 다는 저탕류 아까 설명했습니다. 저탕류에서 의해서 뭐 우리가 대륙대 또는 심해저에 쌓인다. 대륙대에 쌓인다. 저탕류 책이 없지만 여기 설명했습니다. 라는 건조 환경이다. 맞죠? 라에서
이암청보다 여감청 뭐였냐면 자갈이 있죠. 자갈 안 됩니다. 이암이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억수로 가는 뭐였나요? 이거 다른 말로 셰일 요런 거 진흙이었죠. 요게서 더 잘 나타난다. 됐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 뭐 고울수록 잘 나타난다. 우리 자갈 바다가 쩍쩍 해안가가 갈라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안 됩니다. 자, 가나다나 모두 지층 역전력을 판단할 수 있죠. 있는데 요것만 역전된 거 알 수 있죠. 지금 중 역전된 것은 가가 이고라죠. 이것 중 가장 깊은 곳에 요거 점유층리죠. 틀렸습니다. 요까지 지금 한 것이 퇴적암부터 시작해가지고 퇴적구조, 요거 퇴적구조죠. 에서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퇴적지형까지 한 겁니다. 요거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은 지질구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